싱가포르 정부가 전례 없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창이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킹도 테러도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너무 완벽한 행동 때문입니다. 2025년 여름 싱가포르 교통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보안 검색 효율 32% 향상. 그 배경엔 특정 국가 관광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기에 공항 시스템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유명 기자가 창이 공항에서 3일간 밀착 취재한 영상이 공개되자 싱가포르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고 현지 주민들의 폭발적인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제야 이해가 된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진짜 한국인은 3초 만에 구별된다더니 맞네. 공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국 손님은 정말 편하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창이 공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안드레아 림, 42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 기자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20대 초반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였죠. 프라하의 한 호스텔에서 한국 단체 관광객들과 같은 숙소를 이용하게 됐는데 밤늦도록 이어지는 소음과 복도에서의 큰 목소리, 그리고 공용 공간에서의 질서 없는 모습들이 정말 불쾌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국인은 예의는 있지만 질서의식은 낮다는 고정관념이 박혔어요. 기자가 된 후에도 공항에서 취재를 할 때마다 아시아권 승객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컴플레인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창의공항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것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출국장 쪽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승객이 적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승객 수는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사전에 리허설을 거친 것처럼 완벽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줄은 흐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체가 아니라 유기체구나. 그날 제가 수첩에 적은 첫 번째 메모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싱가포르 교통부 보고서에서 언급한 특정 국가의 관광객이라는 것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사전 준비였어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노트북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액체류는 투명 봉지에 정리되어 있고, 벨트와 신발까지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와, 이분들 진짜 프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독일인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독일인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수화물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무게를 재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거든요. 23.0kg. 딱 맞네요. 항공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이래요. 초과 요금이 나올 일이 없어요. 집에서 미리 다 재고 오시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건데 모두 똑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위치 공유 앱이었어요. 이분들 전부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시네.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 앱에는 실시간으로 각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고 창의공항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이동 동선, 예상 소요 시간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명이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 앱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다른 구성원들이 그 정보를 보고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더라고요. 이건 개인 여행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이구나. 제가 두 번째로 수첩에 적은 메모였어요. 더욱 신기했던 건 그들의 가방 정리 상태였어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열었는데 마치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은 가장 꺼내기 쉬운 위치에, 액체류는 투명 파우치에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전자기기들은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액체류를 따로 빼주세요. 보안요원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투명 봉지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심지어 100ml 이하 용기들만 들어있고 개수도 정확히 규정에 맞췄더라고요. 와, 이분들은 설명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보안요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 오시면 저희 업무가 정말 편해져요.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싱가포르 교통부가 말한 보안검색 효율 32% 향상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한 명이 보안검색을 통과하는데 보통 2분에서 3분이 걸리는데 이들은 평균 40초 만에 끝내더라고요. 게다가 재검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금속 탐지기에 걸릴 만한 물건들은 이미 다 빼놓은 상태였거든요. 벨트도 미리 풀어놓으시고 신발도 끈 없는 걸로 신고 오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프랑스 관광객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들의 영향력이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독일인 가족이 그들 뒤에 줄을 서게 됐는데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따로 빼고 액체류를 찾아서 투명 봉지에 넣고 벨트까지 미리 풀어놓더라고요. 아, 이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구나. 독일인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훨씬 빠르고 편하네요. 그렇게 한국인들, 주변의 승객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보안 검색대 전체의 흐름이 눈에 띄게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화의 전염력이구나. 그날 제가 느낀 첫 번째 감동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거였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면세점 구역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인 단체가 면세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저분들 뭔가 목표가 뚜렷하시네? 면세점 직원이 제게 귀띔해줬어요. 한국 손님들은 정말 특별해요.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보지 않고 바로 원하는 상품으로 가세요. 정말 그랬어요. 이들은 마치 미리 매장 지도를 외운 것처럼 정확한 위치로 바로 향했어요. 화장품 코너, 주류 코너, 초콜릿 코너. 각자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쇼핑 목록이었어요. 한 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상세한 쇼핑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샤넬 립스틱 134번 마이너스 23달러, 맥켈란 12년 마이너스 68달러, 고디바 초콜릿 세트 마이너스 15달러. 가격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환율까지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까지 써놓았더라고요. 와, 이미 다 조사해서 오셨네요. 화장품 코너 직원이 감탄했어요. 보통 손님들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한국 손님들은 정확히 원하는 제품 번호까지 알고 오세요. 계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드를 미리 준비해놓고 영수증 받을 봉투까지 챙겨왔더라고요. 계산하는 시간이 정말 빨랐어요. 평균 계산 시간이 3분인데 한국 손님들은 1분도 안 걸려요. 계산대 직원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반품하러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확인하고 사시거든요. 정말 신기했던 건 그들의 쇼핑 패턴이었어요. 충동 구매가 거의 없었어요. 리스트에 있는 것만 정확히 사고 추가 구매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손님들은 이것저것 구경하시면서 예상보다 많이 사시는데 한국 손님들은 계획한 만큼만 딱 사세요. 면세점 매니저가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적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효율이 좋아졌어요. 다른 손님들 응대할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배려심이었어요. 쇼핑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좁은 통로에서 다른 손님과 마주치면 먼저 비켜주고 제품을 보다가도 뒤에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손님들이 계실 때가 매장 분위기가 가장 좋아요. 한 직원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해서 다른 손님들도 편해하세요. 면세점을 나와서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들의 특별함은 계속됐어요. 탑승구 안내판을 보는 순간 또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더라고요. 이번엔 항공편 정보 앱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게이트 정보, 탑승 시간,
지연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A12 게이트. 탑승 시작 오후 2시 30분. 현재 정시 운항. 한 분이 조용히 중얼거리더니 다른 분들과 눈빛으로 소통하더라고요.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것 같았어요. 게이트 앞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탑승 시간보다 정확히 15분 전에 도착해서 조용히 대기석에 앉았어요. 너무 일찍 오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딱 적절한 시간에 말이에요. 이분들 시간 관리가 정말 정확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싱가포르 현지인이 감탄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어요. 탑승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보통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면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1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분들부터 탑승해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도 이코노미석 한국인들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의 차례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코노미석 A구역 승객분들 탑승해주세요. 그제서야 해당되는 분들만 조용히 일어서더라고요. 탑승권을 미리 꺼내놓고 한 줄로 정렬해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어요. 와, 저 사람들 정말 질서의식이 대단하네요. 뒤에 있던 호주 관광객이 감탄했어요. 우리는 항상 막 달려가는데 정말 그랬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자신의 구역이 아닌데도 미리 줄을 서거나 앞으로 몰려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정확히 자신의 차례에만 움직였어요. 탑승구 직원도 놀라워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정말 편해요. 구역 구분을 정확히 지켜주시거든요. 게이트 직원이 제게 말해줬어요. 보통은 여러 번 안내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한 번만 말해도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기내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좌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효율성은 계속됐어요. 기내 반입 가방은 이미 규정 크기에 맞춰져 있었고 머리 위 수화물 보관함에 넣는 것도 빨랐어요. 다른 승객들이 짐을 넣느라 통로를 막는 일도 없었고요. 짐 정리가 정말 빠르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싱가포르 현지인이 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짐 넣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좌석에 앉아서도 그들의 세심함은 계속됐어요. 안전벨트는 이미 착용한 상태였고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았어요. 승무원이 안전 시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승무원의 안내가 나왔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이미 다 착용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승무원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행 노선이 정말 편해요. 승무원 한 분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안전 시연할 때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륙 전 준비사항도 미리 다 해놓으세요. 이륙 후에도 그들의 배려심은 계속됐어요. 기내가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조용했어요. 기내에서 가장 고요한 노선이 한국행이에요. 다른 승무원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승객들이 서로 배려해 주셔서 업무하기가 정말 편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승무원이 식사를 나눠주는데 한국인들은 받기 전에 이미 테이블을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치킨이요? 비프요? 승무원이 묻기도 전에 미리 선택해놓고 간단하게 치킨 플리즈라고 말하더라고요. 식사 서비스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빨랐어요. 한국 승객들은 식사 선택도 빨라요. 승무원이 설명해줬어요. 보통은 한참 고민하시는데 이분들은 미리 정해놓고 오시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정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쓰레기는 따로 모아놓고 테이블도 닦아놓고 승무원이 치우기 편하게 정리해 놓더라고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네요. 승무원이 감탄했어요. 보통은 여기저기 흘리고 지저분하게 놔두시는데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 줄이 길어져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더라고요. 한국 승객들 계신 편에는 화장실 청소를 거의 안 해도 돼요. 청소 담당 승무원이 말해줬어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오시거든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자 또다시 그들의 완벽함이 드러났어요. 착륙 전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좌석을 똑바로 세우고 테이블을 접고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하고 전자기기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았어요. 착륙 준비 완료 확인이 가장 빠른 구간이에요. 승무원이 놀라워했어요. 보통은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 승객 구간은 한 번에 끝나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보통 착륙하면 승객들이 벌떡 일어나서 짐을 꺼내려고 난리가 나는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완전 정차할 때까지 착석해 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도 이미 모든 한국인 승객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완전 정차 후에야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짐을 꺼내고 뒤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내렸어요. 한국 승객들 계실 때 하기사지 시간이 가장 빨라요. 승무원이 말해줬어요. 질서정연하게 내리셔서 막히는 일이 없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들의 효율성은 계속됐어요.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미리 준비해놓고 입국 심사 줄에서도 조용히 대기했어요. 여권하고 입국 카드 준비해주세요. 입국 심사관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입국 신고서도 비행기 안에서 미리 다 작성해 놓은 상태였고요.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준비가 완벽해요. 입국 심사관이 감탄했어요. 서류 미비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수화물 추적 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직 얼로딩 중이네요. 5분 정도 더 기다려야겠어요. 한 분이 조용히 말하더니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은 벌써부터 컨베이어 벨트 앞에 모여 있는데 말이에요. 정확히 5분 후에 수화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조용히 일어나서 컨베이어 벨트로 향했어요. 와,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태국 관광객이 놀라워했어요. 수화물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가방이 나올 때까지 차례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 가방을 밀치거나 앞으로 끼어들지 않았어요. 수화물 찾는 시간도 가장 빨라요. 공항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질서정연하게 찾아가시니까 혼잡하지 않아요. 세관 검사대를 통과할 때도 놀라웠어요.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정확히 신고하고 없으면 그린 라인으로 조용히 통과했어요. 세관 신고도 가장 정확해요. 세관 직원이 말해줬어요. 숨기거나 속이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규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배려심은 계속됐어요. 픽업 나온 가족들과 만날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조용히 손을 흔들어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도착할 때가 공항이 가장 조용해요. 공항 안내 직원이 말해줬어요. 다른 나라 분들은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조용하게 하세요. 택시를 탈 때도 질서정연했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기사님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가장 예의 바르세요. 택시 기사가 말해줬어요. 목적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요금도 깔끔하게 지불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하나의 문화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시스템을 존중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그날 제가 수첩에 적은 마지막 메모였어요. 창의공항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우리 공항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 됐어요. 창의공항 운영팀장이 말했어요. 이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안내판 위치를 바꾸고 대기 공간을 재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앱에도 혼잡도 예측 기능과 실시간 대기 시간 표시 기능을 추가했다고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앱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어요. IT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직원들에게 한국식 서비스를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한국인 여행단체 인솔자를 직접 인터뷰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15년째 여행 인솔자로 일하고 있어요. 김미영 인솔자는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었어요. 저희는 여행 출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김 인솔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죠. 공항 체크인 방법부터 면세점 쇼핑 리스트까지 다 올려드려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가 보여준 카카오톡방에는 정말 상세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짐 싸는 방법,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보안 검색 통과 요령,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다 알려드려요. 더 놀라운 건 개인별 맞춤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은 약물 반입 신고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고, 첫 해외여행이신 분들은 더 자세한 가이드를 드려요. 그럼 승객들이 이 모든 걸 다 외우고 오시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배도록 연습하세요. 김인솔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출발 전날에는 시뮬레이션도 해요. 집에서 짐 싸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공항 체크인까지 전 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했어요. 이들에게 여행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시간은 돈이고 질서는 배려입니다. 김인솔자가 말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여행에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모든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질서를 지킨다는 건 나 혼자만의 편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 철학이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원칙이었던 거예요. 혹시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요. 김인솔자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서구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즉흥성을 중시하죠. 그것도 좋은 여행 방식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단체의 조화와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공항에서 줄을 설 때도 서구권 분들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라는 개념이 강해요. 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자는 생각이 더 강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과거 유럽에서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마 그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지금과는 다른 세대였을 거예요. 혹은 단체 여행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였을지도 모르고요. 요즘 한국 여행 문화가 많이 달라졌나요? 엄청 달라졌어요. 김인솔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예전에는 놀러 가는 개념이 강했다면 지금은 경험하러 가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준비도 더 철저해지고 매너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특히 SNS 시대가 되면서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한국인의 이미지가 곧 개인의 이미지가 되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단체원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는 한국의 얼굴입니다라고. 김인솔자의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더욱 예의 바르게, 더욱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개인의 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완벽한 준비와 질서정연한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창의공항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직원을 만났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너무 좋아서요. 업무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스테판이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한국 손님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이유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 손님들은 정말 다르세요. 스테파니가 설명해 줬어요. 다른 손님들은 체크인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한국 손님들은 이미 다 준비해 오셔서 질문이 거의 없어요. 대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를 꼭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먼저 배웠어요. 한국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보안요원 마크가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 오시면 업무가 정말 수월해져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어로 안전검색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한국 손님들이 정말 기뻐하세요. 마크는 한국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한국 할머니가 보안검색을 받으시는데 제가 한국어로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면세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가장 인기 있어요. 면세점 매니저가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쇼핑도 빠르고 정확해서 응대하기 편한데 한국어로 대화하면 더욱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해요. 회사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창의공항 전체가 한국어 붐이 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체 직원의 약 30%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창의공항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의 고객 만족도가 확실히 높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손님들 보면서 다른 승객들도 배우고 있어요. 게이트 직원이 말했어요. 줄 서는 방법, 탑승 준비하는 방법, 기내 매너까지요. 한국 손님들이 무언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셔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더라고요. 이제 공항 전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터미널 관리팀장이 설명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고 조용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영향이 커요.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공항 운영이 정말 수월해져요. 이런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고객 불만 접수가 20% 줄었어요. 고객 서비스 팀장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공항 이용 만족도는 15% 올랐고요.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예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들은 단순히 여행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창의공항 CEO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누구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본인들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우리 공항 전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강제가 아닌 감화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에요.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온 변화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의공항의 내부 데이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어요. 창의공항 데이터 분석팀장이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보안검색 통과 시간은 평균 42초예요. 전체 평균이 2분 15초인데 3분의 1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재검색 비율이었어요. 전체 승객의 재검색 비율이 12%인데 한국 관광객들은 2% 미만이에요. 이는 곧 보안검색대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는 보안검색 직원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수화물 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화물 초과 요금 발생률이 거의 제로예요. 수화물 처리팀장이 말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평균 15% 정도 초과 요금이 나오는데 한국 승객들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만 나와요. 그리고 수화물 분실이나 파손 신고도 거의 없어요. 포장을 정말 잘해오시거든요. 면세점 매출 데이터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구매 결정 시간이 가장 빨라요. 면세점 분석팀이 설명해줬어요. 평균 15분 동안 고민하시는데 한국 손님들은 3분 만에 결정하세요. 하지만 구매 후 만족도는 가장 높아요. 반품률이 0.5% 수준이거든요. 이런 효율성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다른 승객들의 패턴도 바뀌고 있어요. 고객 행동 분석 전문가가 말했어요. 보안검색 준비도가 평균 20% 향상됐고 면세점에서의 구매 결정 시간도 단축됐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변화가 공항 운영 비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전체 운영 효율이 15% 향상됐어요. 운영팀장이 설명했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승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절약되는 효과를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응대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승객들을 응대할 때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항 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안내판을 재배치했어요. 시설 관리팀장이 설명했어요. 그 결과 전체 승객들의 이동 효율성이 향상됐어요. 화장실 위치 안내, 면세점 배치, 심지어 의자 배열까지 그들의 패턴을 참고해서 개선했어요. 공항 앱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실시간 혼잡도 표시, 대기 시간 예측, 최적 동선 안내 기능을 추가했어요. IT 팀장이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앱들을 벤치마킹한 결과예요. 다른 승객들도 이런 기능들을 정말 좋아해요. 앱 만족도가 40%나 올랐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자신들 방식대로 여행했을 뿐인데 공항 전체가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창의공항 전략기획실장이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공항이 발전하고 발전된 공항이 다시 모든 승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다른 공항들에서도 창의공항에 이런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싱가포르 교통부 보고서가 공개된 후 홍콩, 도쿄, 방콕 등 아시아 주요 공항들에서 창의공항의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식 공항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특히 한국 관광객 유치에 관심이 많아요. 이들이 오면 공항 운영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이 이제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과거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20년 전 프라하에서 만났던 한국인들과 지금 창의공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요.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거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일기장에 쓴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정말 많이 변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크게 발전했죠. 특히 해외여행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끼리만 여행하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세계 시민으로서 여행하는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한국문화연구소의 박진수 박사와 인터뷰했을 때 들은 말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해외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기회로 생각해요. 그래서 현지 에티켓을 미리 공부하고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창의공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 외교관 같았어요. K-컬처의 영향도 커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K-pop,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인들도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인들의 완벽한 여행 매너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국가적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품격 있는 해외여행 문화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해외에서 한국인의 이미지가 곧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들과 협력해서 해외여행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정부, 여행사, 개인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법으로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여행 인솔자 김미영 씨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죠.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았어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절묘한 조화 말이에요. 서구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죠. 반면 동양의 전통적인 집단주의는 개인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현대 한국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집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배려하는 개인주의. 제가 한국 문화를 정의한 새로운 용어였어요.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되 공동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철학이 여행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였어요. 우리도 편하게 여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여행까지 방해하고 싶지는 않죠. 한 한국인 관광객이 제게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문화가 창의공항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 거였어요. 강요나 규제 없이 오직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고 소프트 파워의 본질인 것 같았어요. 3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창의공항 출국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경험자로서 말이에요. 화요일 오전 9시, 어김없이 한국인 단체가 도착했어요. 이제는 그들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프랑스 관광객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은 처음 봐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한국인들의 완벽한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지난 3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편견에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 이 놀라운 경험을 말이에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 한국인 할머니를 보았어요. 미리 준비된 투명 봉지에서 액체류를 꺼내놓고 보안요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고생하세요. 보안요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였어요. 면세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은 쇼핑을 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을 배려했고 직원들과도 정중하게 소통했어요. 한국 손님들 덕분에 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화장품 코너 직원 리사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판매만 하는 기계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에요.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국인들의 배려심은 계속됐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노인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어요. 저 사람들 정말 신사적이네요. 옆에 앉은 독일인 가족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자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이 창의공항에 가져온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 효율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였어요. 탑승이 시작되자 저도 줄에 섰어요. 한국인들 뒤에 서게 되었는데 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서두르지 않고 앞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기내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자리에 앉았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맞춰 행동했어요. 이 비행기가 가장 조용하네요. 옆자리에 앉은 싱가포르 현지인이 말했어요. 보통은 시끄러운데 오늘은 정말 평화로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싱가포르를 보면서 지난 3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봤어요. 편견이란 참 무서운 거구나. 과거의 경험 하나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거든요. 착륙 후 창의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인 단체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한 혁명가들. 제가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었어요. 큰 소리 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조용히 바꿔나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문화의 힘이란 강제로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자연스럽게 감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하게 된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아닐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는 것 말이에요. 3일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창의공항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여행 에티켓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시민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 그것을 한국인들이 몸소 보여준 거였어요. 세계를 조용히 바꾸는 민족. 그 이름은 한국.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안드레아 림 기자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기자의 솔직한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편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인들이 창의공항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강요하지 않고도 모범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하실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조용한 혁명가가 되어보세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모범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문화에 대한 편견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외여행 경험이나 문화 차이에 대한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세계 속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